교육부가 조금 전 초고난도 킬러 문항 22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킬러 문항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5조 원을 돌파했고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 학식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의식주가 아니라 학식주가 될 정도로 이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힘을 실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이른바 공정수능의 가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1인당으로 따지면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9% 급증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 때문에 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렸다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킬러 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네, 일단 공정수능을 위해서는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 출제 자문위원과 점검위원회를 만들고요, 이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출제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강의나 집필, 자문 같은 영리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공정거래위나 경찰청, 교육청들과 긴밀히 공조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또 대학 수시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해서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은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었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 EBS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사교육의 주요 원인이 돌봄 필요 때문이다 이렇게 본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늘봄 학교를 더 늘리고 예술과 체육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부터 당장 핀셋으로 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킬러 문항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인데요. 6월 모의고사 문항 7개를 포함해서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능과 6월 모의평가까지 480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2차례 검토를 하고 교육부 차관을 주재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예상했던 대로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예상대로 14번과 33번이 지목이 됐는데요. 발표 전부터 의문이 제기가 됐죠. 정답률이 36.4% 그리고 36.8% 이렇게 였다고 하는데요. 수험생의 3분의 1 정도가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답률이 낮은 편은 아닌 겁니다. 두 지문 모두 EBS 교재 지문이 활용이 됐다고 하고요. 저도 틀렸지만 문제 풀이 과정을 보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서 이게 킬러 문항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롭게 발표한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도 지금부터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학 영역에서는요, 킬러 문항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거나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또 대학 과정을 선행 학습한 학생이 특별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총 9개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세 과목 중에 가장 많았고요. 모두 주관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살펴봤는데 저도 뭐 풀려면 풀 수 있었지만 실제 고등학생들은 어떤지가 중요하죠. 정답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학 영역 2023년도 수능의 킬러 문항 정답률 5%에서 7% 정도로 이렇게 낮았는데요. 이 2023년 수능의 경우에는 특히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 29번 문항, 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30번 문항이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정답률로만 따지자면요. 이런 킬러 문항으로 지목된 문제보다 더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준이 뭘까 의문이 좀 생기는 대목이죠. 국어 영역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7개의 문항이 지목이 됐습니다. 정답률이 30%대인 문제가 이렇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정답률이 좀 더 높은 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보다 정답률이 더 낮았지만 킬러 문항에 포함 안 된 문항들 여전히 있었습니다. 문항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는 이 정답률은 참고만 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뤘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더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킬러 문항을 냈다는 이유로 지금 평가원장과 교육부 국장까지 물러난 상황이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만한 킬러 문항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시험을 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 분포, 그다음에 문제별로 정답률, 그렇죠. 이 통계 꼭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킬러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육모 통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킬러 문항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를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과 좀 동떨어진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봤다라는 건데 애초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킬러 문항은 없다는 입장을 수능이 끝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바뀐 셈이 되는 건데요. 고등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교육과정 위배라고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각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위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최근 수능 킬러 문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이 혼란 과정 다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문제 삼은 후에 교육부 장관부터 나서서 대통령께 많이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다투어서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추켜 세웠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를 합리화하려고 사태가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능에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입니까? 이 안보 제가 빵 터졌는데 예. 좀 되게 신박하잖아요. 예. 대통령 보고 이 수사 많이 해봤으니까 입시 전문가 이 천재적인 아부예요 이게. 네, 불똥은 이른바 일타 강사에게 튀었죠. 사교육 이권 카르텔 증거도 불명확한데 잘못 짚었다 이런 지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누칼협이라고 하는데 네네. 누가 특정 인증한 강사 거 보라고 누칼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럼 정당한 영리 활동 수준이 뭔데요, 그러니까? 인강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그러면 정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승리하면 떼돈 버는 구조인데 이런 걸 플랫폼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고 적정 이윤을 설정할 것인지 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정부 여당의 기조 변화에 억지로 프레임을 맞추려다 보니 여당발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지목했는데요. 연봉 300억, 400억대 일타 강사가 킬링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500만 원씩 받고 킬링 문항만 가르치는 캠프가 이게 좌파 이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킬링 캠프라는 게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이고 6회차 6회분이 6만 6천 원인데 6만 6천 원. 국민의힘 편들이 나와가지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정부가 이렇게 킬러 문항까지 찾아서 보여줬지만 한 킬러 문항의 경우 추정 정답률이 36%입니다. 즉 10명 중 4명 가까이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은 과연 진짜 킬러인가? 수능에서 배제되는 킬러는 대체 누구인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교육 현장은 더 헷갈립니다. 강내연 기자입니다. 오늘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 출제가 사교육 부담을 불러왔다며 반성부터 했습니다. 반성을 계기로 이러한 킬러 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의 기준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지목한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의 경우 EBS 가채점 정답률은 36%대입니다. 10명 중 4명가량이 맞춘 겁니다. 반면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의 추정 정답률은 15% 정도였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쉽게 이것이 킬러 문항이구나, 좀 어떤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냈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들을 조금 제시해 줬습니다. 그나마 정답률이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오늘 발표엔 없었습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답률을 공개했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와 수험생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사교육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오늘 나온 정부 대책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나온 사교육 경감 대책, 교육부는 일단 킬러 문항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일단 가능할까요? 일단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부의 설명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변별력 확보라는 수능의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과 그 방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등급 블랭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이게 뭔지 좀 살펴보면 시험이 좀 쉬워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1등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등급은 사라지게 되고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나온 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묘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교육부 장관은 원래 문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습니까? 네, 고도화에 대한 설명도 짧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보시면 상중하로 난이도를 나눠서 조정을 하면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답률 등 앞서 이제 킬러 문항도 우리가 예를 봤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정답률 공개가 안 했는데요. 예. 교육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물어보니까요. 이 정답률은 학원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정보인데 예. 이거를 공개했을 때 오히려 사교육계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률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공개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영역별로 표준 점수 최고점은 몇 점인지 이런 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2025학년도 수능부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